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건동홍에 합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컨텐츠를 포함하여 정시 입결 분석 시리즈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작년 메이저 정시 솔루션의 합격, 불합격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라인에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단순히 직관적인 경험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배치표에 근거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합격, 불합격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해의 예상치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입결과 분위기는 매년 변합니다. 똑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라고 해도 작년에는 불합격했는데 올해는 합격하거나 작년에는 합격했는데 올해는 불합격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작년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학생이 합격할 수 있을지 예상치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상치 역시 주관적인 예상치가 아니라 누적 백분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작년 사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에서는 안정적으로 건동홍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부터 아슬아슬하게 건동홍에 합격할 수 있는 마지노선 성적까지 차츰차츰 내려가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성적의 경우 제가 예전부터 건동홍 라인을 설명할 때 항상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2등급을 받으면 아무리 낮은 2등급이더라도 최소한 건동홍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평균 백분위 89, 영어 2등급을 받으면 건동홍의 기준선은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평균 백분위 89 이상을 받은 학생들은 전부 건동홍 라인에 합격했습니다. 이는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성적이기 때문에 굳이 예시가 필요하지 않아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평균 백분위 89 이하로 합격하신 분들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학생입니다. 96, 81, 1, 90, 80의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순서이며 영어는 등급, 나머지는 백분위 점수입니다. 또한 괄호 안에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국수탐 평균 백분위 성적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영어가 1등급이라서 백분위가 89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동국 홍익대학교는 물론이고 건국대학교까지도 충분한 도전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학생답지 않게 건국대가 동국 홍익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셨고 어차피 건동홍 라인에서 한 장은 합격할 테니 나머지 상향 카드는 전부 중경외시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셨습니다. 87점대의 평균 백분위는 너무 눈높이를 높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건동홍에 합격할 수 있는 성적입니다. 단 만약 영어가 2등급이라면 동국 홍익대의 인기학과나 건국대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입니다. 86, 97, 1, 99, 54의 성적을 받으셨습니다. 평균 백분위가 87이 되지 않았음에도 무려 건국대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 백분위보다는 성적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학이 1등급인데다 영어도 1등급이고 평균 백분위가 낮아진 원인이 과탐 한 과목 때문이고 나머지 과목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성적 구조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는 평균 백분위 86점대로도 건국대학교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명심하셔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 평균 백분위 86점대는 건국대학교 합격이 어렵다는 것이고 성적 구조가 좋아도 평균 백분위 86을 넘지 못한다면 건국대학교에는 합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87, 98, 2, 85, 80의 성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 학생은 홍익대학교에 여유롭게 합격하셨습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면 평균 백분위가 85점대 초반까지 더 내려갔어도 막차를 타고 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시 핵심은 수학을 잘 보는 것입니다. 많은 학과에서 수학을 다른 과목보다 더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학과별로 더 많이 반영되는 과목을 잘 봐서 성적 구조가 좋다면 평균 백분위 85점대로도 동국대학교나 홍익대학교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단 이번에도 명심하셔야 할 것은 건동홍에서 평균 백분위 85에서 87 라인은 합격 사례보다 불합격 사례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고 성적 구조가 좋아야 이 정도 점수로 건동홍 라인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균 백분위가 85 이하라면 건동홍 라인은 합격이 어렵습니다. 눈을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평균 백분위가 85에서 87 사이라면 건동홍 라인은 합격이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단 성적 구조가 좋거나 눈치 싸움을 잘한다면 합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균 백분위가 87에서 89 사이라면 건동홍
건동홍 라인은 웬만하면 합격 가능합니다. 성적 구조가 좋지 않아도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는 가능할 것이고 성적 구조가 좋다면 건국대학교 인기학과까지 도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100분위가 89가 넘는다면 건동홍 안정의 기준선은 확실하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한 평균 100분위 성적을 살펴봤고 이제 수치를 기준으로 한 누적 100분위 성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몇 %까지 건동홍에 진학할 수 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판단하는 방법은 정시 모집 인원과 정시 지원 인원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국송세단부터는 직어국, 인하대, 아주대 등 서울 외곽에도 입결이 비슷한 학교들이 존재하지만 건동홍이 딱 그렇지 않은 마지노선입니다. 직어국의 위상이 대단했던 과거에는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도 건동홍 라인을 위협했지만 지금은 서울 외곽에서 건동홍에 비견된다고 할 만한 곳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정시 원서 접수자 수는 16만 명 수준이었으며 올해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증원이 취소될 확률이 더 높으므로 메디컬, 스카이부터 건동홍의 합산 정원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총 2만 393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못해도 상위 12.75%까지는 건동홍에 합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눈치 싸움 없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려면 건동홍 라인 합격자의 중간값에서 70% 컷 사이인 상위 11%대 중반을 받아야 안정적일 것입니다. 여기서 평균 100분위와 누적 100분위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 과목 모두 전교 1등을 받은 학생만 전교 1등으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2에서 3등만 받아도 충분히 전교 1등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원리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실제 성적이 단순히 평균을 낸 성적보다 좋아지게 됩니다. 건동홍의 경우 1에서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누적 100분위 기준으로는 상위 12.75%가 건동홍의 마지노선이지만 평균 100분위를 기준으로는 85에서 87, 상위 14% 정도가 마지노선이고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적 역시 누적 100분위를 기준으로는 상위 11%대지만 평균 100분위를 기준으로는 87에서 89, 상위 12%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합격선을 모두 말씀드렸으니 마지막으로 건동홍 라인의 정시 입시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경외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듯 중경외시에서 건동홍의 경우 가장 변동성이 적은 라인입니다. 스카이 그리고 서성안과 비교했을 때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카이에서 서성안 라인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틀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고려대 학부대학처럼 매우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연고대 모든 학과가 가군에 몰려있다 보니 가군 연고대 중 하나, 나군 서성안, 다군은 사실상 버리는 카드 이런 식으로 큰 틀이 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눈치 싸움이 매우 치열합니다. 반대로 중경외시에서 건동홍의 경우 가, 나, 다군의 여러 학과가 고르게 펼쳐진 편이라서 눈치 싸움에 따른 입결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가, 나, 다군의 여러 학과가 고르게 펼쳐져 있는 것은 국송세단 이하도 마찬가지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누적 100분위를 다룬 파트에서 말씀드렸죠. 건동홍까지는 서울 외곽에 경쟁할 만한 대학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송세단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명상가는 물론이고 국송세단도 과기대, 성신여대, 인하대, 아주대, 부산대, 경북대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결이 비슷한 학교들이 많으니 해당 학교들 사이에서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경외시에서 건동홍 라인은 외부에 경쟁할 만한 대학이 존재하지 않으며 눈치 싸움을 일으키는 구조적인 특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써둔 것처럼 가장 정직한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전 중경외시 컨텐츠를 보셨거나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점은 하향 지원에서 의문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이고 단점은 상향 지원에서 펑크를 노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경외시에서 건동홍 라인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러한 특징을 미리 파악해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동홍에 진학하려면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건동홍 라인의 특징이 무엇인지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본론에서 모두 말씀드렸고 대략적으로는 상위 10% 초반대의 성적을 받으면 충분히 건동홍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렸듯 건동홍 라인은 매우 정직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10% 초반대라는 기준선을 맞추면 확실하게 하방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중경외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적을 조금만 올릴 수 있다면 올린 만큼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정말 조금만 성적을 더 올리면 스카이나 서성안에도 도전이 가능하게
도전하게 됩니다. 이전 컨텐츠에서도 다뤘지만 최상위권 대학은 올해도 또 펑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꼭 목표를 잘 설정한 이후에 목표 이상의 성적을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건동욱 라인 이상의 합격을 목표로 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